이 공식까지 어떻게 왔는지 짧게 그냥 다시 브리핑을 하고 하자면, 이 포톤이 있다고 치면은, 이 포톤은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주어진 프리퀀시에 대한 저 포톤이 어떤 온도를 갖고 있는 레저버랑 화공작용을 할 때 이제 에너지를 주고받겠죠.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사실 포톤이 생겼다 없어졌다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건데,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포톤들이 평균적으로 몇 개가 있을 거냐를 세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계산했습니다. 포톤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뱉었어야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거 구하면 저 무한 등비급수 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평균 에너지를 구하면 이렇게 됐고요. 저걸 다시 이용해서 플랑크 분포라 불리는 요거를 구해보면 평균적인 포톤의 개수는 포톤 하나가 갖고 오는 게 HF로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평균 에너지에다가 저 하나의 포톤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나누면 전체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정확히 뭐랑 똑같냐? 보즈 아인슈타인 분포에서 에너지는 HF로 주어지고 케미컬 포텐셜은 없는 그런 보즈 아인슈타인 분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주어진 F랑 T에 대한 얘기였고, 이거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공간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건 1차원에서 L이라는 곳 안에 이런 곳에 스탠딩 웨이브 형태로 전자기파가 닫혀 있을 수 있는 조건, 그걸 따지면 이거 이게 가능하고 요게 가능하고 요게 가능하고 뭐 이런 것처럼 해서 여기서 이제 주어진 F에 대해서는 저렇지만 어떤 F가 가능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저게 어떤 F가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여기 파장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그럼 자연스럽게 F라는 것도 이거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이거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그러니까 여기도 N이라고 쓸 수 있겠죠, 사실.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아무 F나 되는 게 아니라 요런 단위로 돼 있는, 이런 기본 단위로 돼 있는 띄엄띄엄한 F만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퀀타이즈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N1,
2, 3, 4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F 자리에다가 요거를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 에너지를 구한다고 치면은 이런 시스템에서 전체 에너지를 구한다는 건 가능한 n에 대해서는 전부 더하고요. 뭐 일반적으로 쓰겠습니다. n 벡터라고 쓸게요. 전부 다 더하고 폴라리제이션 벡터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에너지 값이 들어가고요. 이 n 벡터에 대해서 그리고 플랑크 분포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n에 대해서 그 n 벡터에 대해서 n이라고 같이 쓰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게 여기 이거는 퀀텀 넘버에 대한 거고 이거는 평균 개수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필 n이라고 써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폴라리제이션. 그러면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거 자리는 이거였고 이거는 이거고 근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fn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렇게 쓰고 보면은 여기서 fn을 다시 이렇게 써야겠죠. nc 나누기 2l이 되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2 없어지고 그러면 남은 게 이거에 대해서 GCN 나누기 2배 L 요거 계산하는 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게 다시 한번 이건 반복인데 요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본 거라 표시해놓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게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그냥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본 거고 그럼 진짜 계산해야 되는 게 이거니까 이제 이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에너지가 이거인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기 지금 nx, ny, nz라는 저 벡터를 이루는 세 가지 성분과 요 그냥 n이라고 쓴 게 섞여 있어서 조금 뭔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서 n이라는 건 루트를 취한 이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nx, ny, nz로 쓰는 요 n 벡터 스페이스에서 요런 이 양을 전부 다 더하는 겁니다. 아직은 더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n에 대한 디펜던시가 다 이거의 함수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더하려는 게 여기서 n만큼의 거리에 있다면 이게 여기 있든지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이제 레디얼 시메트리가 있다고 하죠. 각도는 상관없고 그냥 원점에서의 거리만 상관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다? 무조건 nx, ny, nz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짐작하겠지만 적분으로 근사를 할 건데 이거 원래는 각 포인트에 대해서 다 더해야 되지만 적분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 부피 요소로 곱해야 되는데 지금 다 이 간격이 다 일색이기 때문에 그냥 물결 표시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하죠. dnx, dny, dnz.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 그냥
여기서 쓰는 건데. 그래서 뭐 원하면 그냥 뭐 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쓰면서 여기 스퀘어 루트 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당연히 이렇게 바꾸죠.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뒤에 땡땡땡 나오는. 구간이 원래는 여러분이 순리물리 시간에 배운 그 구면 좌표계에서는 얘는 0에서 2파이, 얘는 0에서 파이 이렇게 되는데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이게 요런 것만 지금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벽공간 0부터 2분의 파이, 이것도 0부터 2분의 파이. 이거는 근데 0에서 무한대입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거 다시 땡땡땡 쓰지 말고 여기 써 갖고 오면 이렇게 됐죠? 예. 근데 지금 뒤에 다른 그 앵귤라 디펜던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상대로. 원래 꼭 그래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2분의 파이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윗끝 아래끝 취급하면 1이 될 겁니다. 1이 되고요. 남은 적분은 딱 이거인 거예요. 예. 해야 되는 적분은 딱 이거인 겁니다. 이거는 이건 정리하면 예. 다른 거 다 뭐 처리되고 예. 400 거랑 다 결합해서 보면은 이게 EHC에다가 n의 3승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 n이 하나 있는데 이 기하학적인 요소 때문에 n제곱이 또 들어갔죠.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게 남게 되죠. HCN, 베타 HCN, 여기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거를 이제 n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에너지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서 치환 적분을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좀 더 기수함수 속의 팩터가 좀 편해지죠.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고 얘가 포톤이라 좀 다행인 게 이게 제곱이면은 이거 할 때 좀 복잡해지는데 다행히 얘는 리니어한 관계라서 상수만 취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 있고 그다음에 n의 3승이니까 이거 3승에 이거 3승 되고 이건 dn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편해지죠. 이제 이렇게 되고 근데 dn도 이제 하나가 더 생겨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이게 그냥 4승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면 앞에 2분의 1 파이 팩터가 있으니까 정리해주면 전체 에너지는 결국 이렇게 하면 남는 게 파이 HC 이거 4승에다가 요게 남습니다. 요게 남습니다.
여기서 하나 없앨 수 있는 게 특히 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게 하나 생기는데 일단 2L이 있고 2L에 4승이 있으니까 2L에 3승이 되죠. 그래서 8 곱하기 8 파이 L에 3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H 3승, 이 3승 이렇게 되죠. 예. 뒤에 적분 그대로 있고 근데 여기서 요게 물리적인 부피에 해당되죠. L의 3승이 어떤 공간에 포톤이 갇혀 있을 때 그거에 해당되니까 저게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이거 정리하면서 저 적분 속으로 다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U 나누기 V는 이렇게 됩니다. R 파이 입실론 3승 나누기 HC의 3승 베타 입실론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이 흔히 에너지 덴시티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왼쪽에 있는 이거일 거예요. 그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얼마냐. 이거일 텐데. 근데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특히 주목하면 이거를 그 소문자 U 입실론이라고 놓으면 이거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에너지 덴시티는 덴시티인데 퍼 유닛 볼륨이 아니라 퍼 유닛 포톤 에너지가 됩니다. 얘를 에너지에 대해 적분을 해야 진짜 에너지가 나오니까 이 포톤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저거를 분리한 그러니까 제가 비유적으로 그렸던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그건 모르겠는데. 네, 여기에 제가 그렸던. 이게 어떤 전체 에너지가 있을 때, 요 에너지가 어떤 포톤 자체의 에너지가 요 시스템에 있는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 모든 에너지가 어떤 포톤들에서 왔냐. 제가 색깔을 이렇게 표시한 게 얘가 빨간색 포톤에서 왔는지 파란색 포톤에서 왔는지 보라색 포톤에서 왔는지 그 비율을 딱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 이걸 적분을 다 해야 전체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설명했던 이거에 해당되고 이거에 해당되고 전체 에너지 중에서 어떤 에너지 또는 어떤 프리퀀시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거를 가리키는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도 하냐 하면 아마도 많이 들어봤을 표현일 텐데 이거를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스펙트럼 하면 여러분이 뭘 떠올릴 거냐면 쭉 늘어서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뭐 이런 거 떠올리실 텐데 예, 정확히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주어진 포톤이 어디에 나눠져서 에너지가 지금 컨트리뷰트를 했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다시 이렇게 보면은 얘가 그러면 이거 에너지 덴시티라고 부르면 안 되고 단위 부피당 에너지 그냥 에너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주어진 부피라면 요 에너지가
어떤 색깔의 포톤 또는 뭐 어떤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해당되는 그 성분이 되는 게 이거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가진 포톤이 전체 에너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그거에 해당되는 거죠.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relative intensity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적분 다 안 하고 어떤 주어진 에너지 영역에 대해서만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에너지가 입실론 1에서 입실론 2 사이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는 얼마냐 이걸 계산할 수 있겠네요. 적분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드디어 여기서 8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등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정확히 똑같은데 왜냐하면 앞에서 양자역학 교과서 맨 앞에 나오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F로 쓸게요. FT라는 걸로 쓰면 U를 전부 FT로 쓰면은 이게 C 3승에 8파이 H에 F 3승 나누기 베타 HF 마이너스 1인 거거든요. 저 양자역학 가시오로비치 교과서 맨 앞에 나오는 거. 뭐 8파이 나오고 뭐 비슷한데 약간 달라 보이는 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나누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HF의 3승으로 쓰고요. 그럼 지금 분모의 H 제곱이 필요하죠. 분모 H 제곱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H 제곱 C의 3승이 나오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인 거니까 HF를 다시 입실론으로 바꾸면 여기까지는 다 됩니다. 입실론 3승에 되는데 이거를 3승으로 바꾸면 여기 H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당연히 저렇게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요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얘는 지금 프리퀀시에 대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UF라는 거는 DF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 앞에 이거 그대로 있고 이거 그대로 있고 뒤에 H가 하나 있고 DF죠. 그래서 이거를 위치를 살짝 바꿔버리면 요게 입실론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 접근할 때는 요게 맞습니다. HC 세제곱 들어가는 게 맞고 F에 대해서 접근할 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시오로비치 책 맨 앞에 나오는 그거랑 딱 일치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계물리 2를 여기까지 듣고 포톤의 경우에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떠올려 보시면 지금 저 양자역학 책 맨 앞에 나오는 거 이해하려면 캐노니컬 앙상블을 이해해서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퀀타이즈 된 걸 이용해서 이걸 해야 되고 이 플랑크 분포가 뭐 보즈 아인슈타인이다 이것까지 알아야 되고 이 3차원 n벡터 스페이스에서 적분할 때 이런 거 써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파이가 어디서 튀어나왔냐면 여기서 튀어나왔죠. 구면자 표계로 바꾸느라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알고 이거 다시 보면 이제 이게 3학년 올라간 학생에게 할 짓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은 드디어 양자역학 시간 맨 앞에 나오는 저걸 어느 정도는 왜 저게 나오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실제로 적분을 이제 해야 되겠죠. 실제로 적분을 하려면 이제 변수 변환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양자각색 맨 앞에 나온 거니까 묶어주고. 실제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것도 변수 치환해주면 편합니다. 이거를 베타 입실론 x라고 치환을 해서 쓰면은 그러면 dx랑 d 입실론 관계도 알게 되죠. 그러면은 u 나누기 v는 지금 저기서 뭐 다른 것들은 다 밖으로 튀어나가는 게 될 거고 8파이에 HC 3승까지는 다 나가는 거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입실론의 3승인데 입실론의 3승이니까 x 3승 나누기 베타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d 입실론이니까 다시 dx의 나누기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처리를 해주면 8파이에 HC의 3승에 지금 남는 게 베타 4승분의 1인데 베타가 KBT의 역수니까 KBT의 4승입니다. 드디어 4승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결국에는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 스테판 법칙이 될 거예요. 남은 건 그러면 0에서 무한대까지 요거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예. 이건 나중에 다시 나올 얘기이긴 하지만 요 적분이 사실은 15분의 파이 4승인데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요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주어진 온도에서의 절대 영도 기준을 때 주어진 온도에서의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갖고 있는 평균 에너지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요 에너지 덴시티 자체를 봤을 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요 모양 자체가 요런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저게 x가 0일 때는 당연히 0이 되고 당연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1 나누기 있어서 이거 0 근처에선 테일러 시리즈 전개해야 돼서 1 더하기 x처럼 근사를 하면은 그러면 이거 사실 x 제곱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0에서 출발해서 x가 무한대로 가도 또 지수함수가 이겨가지고 또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저 스펙트럼이 요런 꼴을 갖고 있습니다. 얘가 전체 에너지를 어떤 프리퀀시 또는 에너지 도메인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에너지 도메인의 포톤이 전체 에너지에 제일 많이 기여하냐 그 스펙트럼을 분포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온도에서 에너지가 주어지는데 그 에너지에서 제일 많은 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포톤이 어떤 포톤이냐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를 고려하려면 당연히 이거를 여기 최대가 되는 점을 찍을 수 있는데 그거는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은 적분보다 안 어려우니까 미분해서 놓으면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미분해서 0으로 놨을 때 이게 값이 사실은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초월함수가 나오는데 대충 그래서 2.8 정도라고 보통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x가 2.82 정도에서 피크가 된다는 거는 x라는 건 지금 여기서
지금 제 써놓은 강의 노트에는 다 베타라고 안 하고 KBT로 했는데 이때는 좀 유리한데 X가 2점 얼마가 되는 그때의 포톤이 제일 많은 에너지를 기여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서의 어떤 프리퀀시가 빛의 색깔 같은 게 결정한다면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관계를 보시면 요 관계가 있죠. 이 피크가 되는 그러니까 에너지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프리퀀시가 온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온도가 낮을 때는 에너지가 낮은 포톤이 전체 에너지에서 많은 걸 기여하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진동수가 큰 또는 파장이 짧은 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지구과학 시간에 나오는 빈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반비례해서 짧아지는데 왜냐하면 파장이란 진동수가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거 지구과학 원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구과학 원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뭐를 배워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암기 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구과학이 고등학교 지구과학이 고등학생한테 이걸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